자, 안녕하십니까. 이철희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또 부동산학 개론 중에 가장 중요한 내용들, 시험에 자주 나오는 내용들을 61개를 뽑아봤습니다. 자, 요것만 잘 정리하시고, 거기다가, 자, 이 기출문제 좀 많이 풀어보셔야 됩니다. 기출문제 풀어보시면, 합격점 이상의 아주 좋은 점수를 맞을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곧바로 강의를 좀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테마는요, 부동산의 개념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자, 부동산이 뭐냐? 그런 얘기인데, 우리 교재에 항상 표시해 놨으니까, 요거 한번 찾아보시면 될 겁니다. 자, 부동산의 개념을 내릴 때도요, 이 복합적으로 접근해 보는 겁니다. 항상 복합적 접근하면요, 법경기 이런 형태로 법률적, 경제적, 기술적 측면, 다양한 각도에서 부동산의 개념을 내린 다음에 이걸 종합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걸요, 복합 개념의 부동산 이렇게 얘기합니다. 개념을 내릴 때도 자, 하나의 각도에서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다양한 각도에서 바라보는 겁니다. 자, 맨 먼저 법 경기할 때 기술적 개념은 주로 이제 눈에 보이는 측면에서 개념을 내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요 유형적 개념이다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경제적 개념은요 그 부동산의 어떤 경제적 가치 이런 측면에서 바라보는 거기 때문에 눈에 보이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걸요 무형적 개념이다. 그러니까 법률적 개념은 그 법에서 얘기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는 않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무형적 개념이다. 이때 요 기술적 개념과 경제적 개념 이 두 가지는 제목만 좀 기억하시면 돼요. 제목만 기억하시면 돼요. 이렇게 자세히 안 물어봅니다. 자, 먼저 이 그 기술적 개념은요 눈에 보이는 측면에서 부동산 하나의 자연이다, 위치이다, 공간이다, 환경이다 이렇게만 기억하시면 돼요. 다만 여기서 간단히 설명하자면 자연이라는 것은 인간의 힘이 개입되어 있지 않는 상태 이런 걸요 자연해집니다. 우리 그 토지 같은 경우는 신이 있다면 신이 공짜로 우리한테 준 거 아닙니까? 하나의 자연을 선물한 거죠. 우린 자연을 기초로 해서 생활해 나가는 거기 때문에 토지 같은 건 하나의 자연이다 이렇게 할 수 있겠네요. 두 번째는 위치이다. 내가 이제 아주 지하철역 앞에 있는 좋은 위치를 갖고 있다. 그러면 위치가 곧 가치가 되기 때문에 내가 이제 부동산을 갖고 있다는 얘기는 하나의 위치를 갖고 있다. 이렇게 할 수도 있겠네요. 세 번째는요, 부동산 하나의 공간이다. 자, 내가 일단에 땅을 갖고 있다면요, 땅의 지표면만 이용하는 건 아니죠. 지표 위에 있는 공간, 아래에 있는 공간 같이 이용하기 때문에 하나의 내가 공간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할 수 있겠네요. 그 다음에 부동산 하나의 환경이다. 자, 어떤 지역 가면 지역마다마다 독특한 지역적 특색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지역 가면요, 모텔들이 아주 즐비하죠. 이런 지역을요, 모텔촌이다 하는 어떤 지역적인 특색이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그 하나하나의 부동산들은요, 모텔들은 부동산의 특색을 나타내게 하는 하나의 구성 분자인 환경이다. 이게 정의할 수 있겠네요. 이렇게 정의하는 거를요, 기술적 개념이다 해줍니다. 그 다음에 경제적 측면에서는 이 자산이다, 자본, 생산요소, 소비재, 상품 이렇게 정의할 수 있는데 굳이 뭐 따져본다면 자산, 자본 이런 것들은 회계학적인 용어인데 어떤 기업이 이 돈으로 출자받는 거를요 현금 출자받는다 해줍니다. 근데 토지 같은 걸로 출자받을 수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요 현물 출자다 해줍니다. 이런 식으로 사업 미천 측면을 강조할 때 있죠. 이럴 때는요 이걸 자본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근데 이 토지를 가지고 여러 가지 생산 활동, 수익 창출에 활용하는 측면을 얘기할 때는 자산이다 해줍니다. 그러니까 이 땅을 가지고 공장 지어서 어떤 뭐 수익 창출에 운영할 수 있죠. 이런 측면을 얘기할 때는 자산이다. 다시 할게요. 자본은요, 사업 미천 측면을 강조할 때는 자본이다. 그 수익 창출에 활용할 때는요, 자산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아파트를 지으려면 여러 가지 이 건축 자재도 있어야 되고 노동력도 있어야 되고 땅도 있어야 되죠. 토지도 이런 것들을 생산 요소라는 겁니다. 생산물을 생산하기 위해서 투입되는 요소 이걸요 생산 요소라고 하는데 땅 같은 경우는 하나의 토지 같은 경우는 생산 요소가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부동산 하나의 소비재가 될 수 있다.
특히 이제 주택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 같은 소비자가 소비하고 있는 물건이죠. 이럴 때는요, 하나의 소비재다 해줍니다. 이때 토지 같은 경우는요, 아파트 지을 때는 하나의 생산 요소가 될 수 있지만, 그 공원 같은 경우에는 우리 소비자가 이제 일요일 날 같은 데 가서 뭐 소비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측면을 강조할 때는 소비재라는 겁니다. 그리고 시장에서 거래되는 물건을 상품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할 때는요, 경제적 개념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법률적 측면에서는 협의의 부동산과 광의의 부동산 이렇게 구분하는데, 협의의 부동산은 우리 민법에 따른 부동산을 얘기합니다. 우리 민법에서 부동산이라 하면은 이런 걸 얘기한다. 이렇게 해서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광의의 부동산은 항상 넓은 의미의 부동산인데, 요거는 협의의 부동산을 당연히 포함하는 거고, 이때 이제 민법에 따르면 부동산이 아닌데, 마치 다른 법에 따라서 등록을 하면서요, 마치 부동산처럼 취급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동산 활동할 때. 이런 것들을 넓은 의미의 부동산이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 기술적 개념과 경제적 개념은요, 간단간단히 이 용어 정도, 요거 제목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굳이 암기하자면, 공자의 환위를 기술하시오. 이렇게 해서, 공자는 4대 성인 중에 하나이고, 환위는요, 이 어떤 건강 상태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공 하면은요, 공간, 자 하면은요, 자연, 그 다음 환하면 환경, 위하면 위치 이렇게 할 때는요 기술적 개념이다. 그 다음에 경기도 3번에 갔더니 생소한 상품이 있다. 이럴 때는요 이거는 이 경제적 개념입니다. 경제적 측면에서는 자 이거는 자산, 요거는요 자본, 요거는 생산 요소, 요거는 소비재, 그리고 상품 이렇게 할 때는요 경제적 개념입니다. 여기서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요거는요, 법률적 개념은 별도로 한 문제를 물어볼 수 있습니다. 따로 한 문제 물어볼 수 있어요. 그래서 법률적 개념은 크게 두 가지 형태로, 협의의 부동산하면 우리 민법에 따른 부동산입니다. 민법 99조 1항에 따르면 부동산이라는 것은 토지와 그 정착물을 말한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토지는 알겠는데, 정착물은 뭐냐? 그야말로 토지에 딱 정착돼 있으면서 딱 달라붙어 있으면서 쉽게 이동할 수 없는 거죠.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용되고 있다고 인정되는 물건 이런 것들을요 정착물 해줍니다. 잘 모르겠다 그러면 예를 들으면 간단히 해결할 수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건물입니다. 건물은요 이 어떤 그 지붕이라든가 기둥, 벽 이런 거 갖추고 있는 시설물 있죠. 이걸 건물 해줍니다. 우리 건물 주택이나 상가나 공장 이런 걸 얘기하는데 얘네들은 기초공사 활동에서 땅에 뿌리를 딱 두고 있죠. 그러면서 계속해서 주거용이라든가 뭐 상업용으로 이용되고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을요 대표적인 정착물 해줍니다. 근데 이 정착물은요 단순히 건물의 형태만 있는 건 아니겠죠. 때로는요 담장이라든가 지하도, 도로 포장, 여긴 도로 위에 깔려있는 아스팔트 이런 거 생각하시면 돼요. 육교라든가 철도라든가 터널 아니면 우물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있죠. 이런 거 외에도 뭐 자 이 수목, 나무나 나무들의 집단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토지에 쫙 달라붙어 있으면서 계속해서 이용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수목 같은 경우에도 때로는요 이 조경용으로 계속 이용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정착물 해줍니다. 그리고 민법에 따르면 요 정도를 요 토지까지 합쳐서 요 정도를 부동산이다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컨테이너 박스로 그 공사 현장에서 사무실로 이용되고 있는 컨테이너 박스 이런 것들은 정착물이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냥 동산입니다. 왜냐면 얘는 트럭에 막 트럭에다 싣고 막 다니는 거 아닙니까? 땅에 딱 달라붙어 있는 건 아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동산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공중전화 부스 이런 것들도 다 그냥 동산으로 간주합니다. 그 나무들의 집단 혹은 나무들은요 원래는 정착물에 해당됩니다. 그렇지만 가식 중의 수목이라고 해서 자 이 가로수용으로 쓰기 전에 그 산에서 나무를 캐서 가져와갖고 새끼줄 묶어놓고서 장가 심어놓을 수 있는 거죠. 요거는 자 어떤 가로수용으로 쓰기 전까지는
일시적으로만 잠깐 붙어 있는 거기 때문에 그때는요, 동산으로 간주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민법에 따르면 이 정도를 부동산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여기서 추가로 좀 정리해 놓을 게 있는데 어떤 걸 정리할 필요가 있냐면 이 정착물 중에 특히 이제 건물에 붙어 있는 많은 물건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물건들이 자, 때로는요, 정착물이 될 수도 있고, 때로는요, 정착물이 아닌 동산이 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정착물에 해당된다는 얘기는 건물을 구성하고 있는 구성 분자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물을 팔았을 때 상대방한테 넘어가는 겁니다. 사간 사람 소유로 넘어가는 겁니다. 왜냐면 부동산을 파는 거니까. 그렇지만 만약에 동산에 해당된다. 그러면 내가 부동산을 파는 거지 동산 파는 건 아니죠. 그때는 넘어가는 게 아니라 매도자, 다시 말하면 판 사람의 소유가 되는 겁니다. 사간 사람 소유가 아니라. 그러니까 여러 가지 판단 기준들이 있는데 이건 뭐 절대성이 있다기보다는 여러 가지 다툼이 있는 경우는 이런 식으로 판단해 보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먼저 건물에 붙어 있는 많은 물건 중에 떼어낼 때 물리적 혹은 기능적 손상을 준다. 그럴 때는 정착물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건물에 붙어 있는 엘리베이터 같은 거 볼게요. 이런 것들을 떼어내려면 물리적 손상을 줄 수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은 다 건물을 구성하는 구성분자이기 때문에 정착물에 해당됩니다. 그렇지만 이 건물에 붙어 있는 수도꼭지 같은 거 볼게요. 이 수도꼭지 같은 걸 떼어내려면 자, 물리적 손상을 주지 않을 겁니다. 그렇지만 제 기능을 못하는 거죠. 목욕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때는 기능적 손상을 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때도 정착물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리적 혹은 기능적 둘 중 어느 하나라도 손상을 준다는 얘기죠. 그러면 그때는 정착물입니다. 그러면 둘 다 손상을 안 준다. 그때는요, 동산에 해당됩니다. 예를 들어서 자, 그 건물에 붙어 있는 뭐 벽시계 같은 거죠, 시계 이런 것들을 떼어낼 때 이거 물리적 손상을 주는 것도 아니고 건물을 재기능을 못하는 것도 아니겠죠. 이런 것들은 그냥 동산에 불과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용도에 맞도록 특별히 구축 보완되어 있다. 그러면 정착물에 해당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동산입니다. 예를 들어서 교회에 설치되어 있는 뭐 의자 세트 같은 거 있죠. 이거 설교 목적으로 용도에 맞게끔 특별히 구축 보완되어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제 정착물에 해당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동산이에요. 우리가 뭐 교회도 막 사고 팔고 하죠. 막 관행상. 그래서 교회를 팔았을 때 그 안에 있는 저희 교회 그 의자 세트도 같이 넘어가는 겁니다. 다음 목사님한테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설치 의도가 임대 가치를 증진할 목적으로 설치했다. 그러면 정착물이고 그렇지 않으면 동산이라는 얘기입니다. 예컨대 건물을 설치하는 의도 자체가 자 이거 예를 들어서 임대주택에 가스 스토브를 설치했는데 이게 이거라든가 아니면 원룸에 설치되어 있는 무슨 무슨 양문형 냉장고라든가 에어컨 세트 같은 거 있죠. 이런 것들도 다 임대로 많이 받을 목적으로 설치했다는 얘기죠. 그럼 그때는 정착물에 해당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동산에 해당되고 그 다음에 지금까지 이게 해당되는 정착물이야 하더라도 이걸 누가 설치했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만약에 임대인인 집 주인이 설치했다. 그러면 정착물 맞습니다. 그렇지만 임차인인 세입자가 설치했다. 그러면 말은 정착물이지만 실제는요. 동산에 불과하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자 점포를 임차한 세입자가 자 그 진열대 같은 거 설치할 수 있죠. 이런 것들은 임대차 기간이 끝나면 다 걷어갈 예정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동산에 불과하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다만 임대차 기간이 끝나면 그냥 남겨놓고 가기로 계약을 했을 수 있죠. 그러면 그때는 그 임대차 기간이 끝난다 하더라도 임대인의 소유가 되기 때문에 그때는요. 자, 이 정착물에 해당될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정리하시고 자, 다시 돌아오셔서 자, 우리 민법에 따르면 토지와 그 정착물을 얘기하는데 이때 이러한 정착물은요. 어떤 것들은 토지하고는 별개의 부동산이 있다는 얘기죠. 별도의 부동산이다. 독립된 부동산이다. 어떤 것들은요. 독립성이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독립성이 있다라는 얘기는요. 별도로 처분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별도로 담보 잡히고 돈 빌릴 수 있다는 얘기죠. 이런 것들을요. 별개의 부동산이다. 따로따로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지만
자, 건물 같은 거는 독립성이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자, 이 독립성이 없다는 얘기는요, 자, 따로따로 떼어내서 팔 수가 있거나 담보 잡히고 돈 빌릴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 담장이라든가 지하도라든가 도로 포장, 육교, 철도, 터널, 수목 이런 것들은 독립성이 없는 걸로 간주합니다. 다시 할게요. 건물 같은 경우는 독립성이 있는 겁니다. 나머지는요, 독립성이 없고 토지의 일부로서의 정착물로 간주됩니다. 독립성이 없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자 토지가 있고 건물이 있다고 치자. 이렇게 자 토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건물이 딱 있다고 치자. 이렇게 그러면 토지도 갑거고 건물도 갑거라고 치자. 자 그러면 이 건물 부분만 따로 담보 잡히고 돈을 빌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건물만 따로따로 을한테 팔 수가 있다는 얘기죠. 이것도 가능합니다. 우리 민법을 공부하시면 가능할 겁니다. 이렇게. 그러면 만약에 그 건물을 을한테 팔았다고 치자. 그러면 소유자가 을이죠. 그러면 등기부가 이 토지는 갚고 건물을 을거 아닙니까? 등기부도 따로따로 있어야 되는 겁니다. 따로. 그래서 별개의 부동산이니까. 독립된 부동산이라는 얘기죠. 별도의 부동산이라는 얘기입니다. 따로따로 등기부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 일반적으로 이 부동산 거래할 때 토지 따로 거래하고 건물 따로 거래하는 경우는 거의 없겠죠. 그래서 보통 하나의 단위로 거래가 이루어지는 게 일반적입니다. 이런 식으로 두 개 이상의 부동산이 따로따로 거래가 이루어질 때, 자, 이거를요, 뭐라 하냐, 따로따로가 아니라 하나의 단위로 거래될 때 있죠. 이런 것들을요, 복합 부동산이라는 겁니다. 다시 할게요. 부동산, 두 개 이상의 부동산이 보통 일체가 돼서 거래가 될 때 이런 걸요, 복합 부동산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자, 근데 담장만 네가 좀 사갈래? 지하도만 네가 사갈래? 이러지 않겠죠? 터널만 사갈래? 하진 않을 겁니다. 얘네들은요, 토지에 달라붙는 순간 토지가 되는 겁니다. 토지의 일부. 그렇기 때문에 얘들은 독립성이 없어요. 그리고 얘들만 따로 무슨 등기부가 있는 것도 아니죠. 이런 거 전부 다 그냥 독립성이 없이 토지의 일부로 구성되는 정착물이다. 이렇게 해주면 돼요. 다만 나무나 나무대 집단 같은 경우에는요. 이렇게 할 수도 있겠네요. 원래 이 건물 같은 경우는 등기부가 있는데 나무는 원칙적으로는 원래는 등기부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 나무 하나가 될 수도 있고 나무들의 집단이 될 수도 있는데 요게 이제 갑의 소유입니다. 둘 다 땅도. 그래서 이거를 울타리를 딱 쳐놓은 다음에 들어오지 마세요. 들어오면 새총을 쏘겠습니다. 할 수 있죠. 이럴 때는요. 이것도 하나의 내 거라는 사실을 널리 알리는 거죠. 이런 걸 명인 방법으로 공시한다 해줍니다. 이럴 때는요. 명인 방법으로 공시하게 되면 이 나무나 나무대 집단들은 별도의 독립된 부동산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따로 얘들만 을한테 팔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나무나 나무의 집단만 을한테 팔 수가 있어요. 자, 물론 뭐 등기한 건 아니기 때문에 얘는 남한테 팔 수는 있지만 심어져 있는 상태에서 저당권 설정, 다시 말해 은행에서 담보 잡히고 돈은 빌릴 수는 없다. 그래서 자 그러면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렇게. 자 그러니까 나무나 나무 집단들은요 명인 방법을 갖췄을 때는 독립성 인정이 된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다만 저당권 설정은 안 됩니다. 이렇게. 자, 이번에는 광의의 부동산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 광의의 부동산은 넓은 의미의 부동산이기 때문에 민법상 부동산인 협의의 부동산을 당연히 포함하고 여기다 준 부동산이라고 해서 이거는 다른 법률에 따라서 등기하거나 등록 대상이 되는 것들을 얘기합니다. 이런 것들을요. 마치 어떤 경우에는 부동산처럼 취급된다 해서 이걸요. 준 부동산, 부동산에 준해서 취급하겠다는 겁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자동차 생각하시면 되는데 우리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요. 내가 자동차를 구입하게 되면 자, 다른 법에 따라서 이렇게 자, 등록해야 됩니다. 자동차 관리법이라는 다른 법이 따로 있습니다. 자동차 관리법이라는 법에 따라서 등록하게 되면 일거수일투족을 전부 다 정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겁니다. 팔려고 하더라도 다 공적 창구에 다 기록해야 되기 때문에 함부로
마음대로 지 맘대로 돈 주고 팔 수도 없는 겁니다. 이렇게 이런 것들을요 준부동산이라는데 얘네들은요 나중에 여기 있는 거 모든 것들은 감정평가 대상입니다. 부동산 감정평가할 때 감정평가도 하고 그리고 여기 있는 어떤 것들은요 자 중개활동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따가 이 그 공장재단이라든가 광업재단 이런 것들은요 이 감정평가 대상도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내가 그 시계를 담보 잡히고 돈 빌려고 전당포 가면은요 전당포에서 시계를 풀러서 가져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거기다가 질권이라는 권리를 설정합니다. 그래서 내가 돈을 갚기 전까지는 이 시계를 못 찾아요. 그렇지만 내가 그 아파트를 담보 잡히고 돈 빌리려고 은행 갔더니 은행에서 아파트를 들고 오세요 하나요? 그러지 않겠죠? 아파트는 내가 사용하면서 소위 관념상 담보 설정하는 겁니다. 이걸요 저당권을 설정한다 해줍니다. 똑같은 논리로 이 자동차를 내가 담보 잡히고 돈 빌리려고 할 때 주로 사채업자가 주로 많이 하는데 내 자동차는 내가 써도 상관없답니다. 그러니까 소위 서류상으로만 담보 설정한다는 얘기죠. 이것도 얼마든지 다른 법에 따라 등기하거나 등록하면 다 정부에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저당권 설정이 가능합니다. 여기 있는 건 전부 다 저당권 설정 대상입니다. 그래서 쭉 눈도장만 쭉 찍으시면 됩니다. 눈도장만 찍으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자동차, 항공기, 건설 기계인, 불도저라든가 포크레인 이런 걸 얘기합니다. 그리고 20톤 이상 넘어가는 것들은요. 선박 같은 경우는 등기 대상입니다. 얘가 등기 대상이냐 등록 대상이냐 물어보지 않으니까 그냥 눈도장 찍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 강이라든가 바다의 일부를 다른 사람 못 들어오게 하면서 양식업을 할 수 있는 권리 있죠. 이런 걸 어업권 해줍니다. 이런 거 다 구입하게 되면 등록해야 됩니다. 광물을 채굴할 수 있는 권리 있죠. 이런 것들도 채굴할 수 있는 권리를 구입하게 되면 다 등록해야 돼요. 그 다음에 공장을 구성하고 있는 게 아니면 광산을 구성하는 게 많이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 공장을 구성하는 토지라든가 건물이라든가 아니면요 각종 기계 장비라든가 기타 자동차라든가 특허권, 영업권 이런 거 있죠. 이런 걸 싸잡아서 이제 등기치게 되면 나중에 경매로 들어가더라도 그 공장 자체 통째로 구입할 수 있는 사람이 있죠. 이걸 우선해서 이제 매각하게 되면 사회적 손실 많이 줄일 수가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런 제도가 없으면 토지는 이 갑이 가져가고 건물은 을이 가져가고 기계는 병이 가져가고 이러면은요 공장이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목적으로 주로 이제 싸잡아서 등기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요 공장재단, 광업재단 해줍니다. 이럴 경우에는 공장을 구성하고 있는 자동차라든가 기계 장비 이런 것들도 따로는 부동산처럼 취급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무나 나무대 집단 같은 경우에는요 원래는 토지의 일부로서 독립성이 없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나라는 이거 나무대 집단만 해당됩니다. 집단만 해당되면서 이거를 여러분 울타리 쳐놓고 이거 임목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다른 법에 따라 임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기하게 되면 그때는요 나무들의 집단들은 별도의 부동산이 됩니다. 그래서 별도로 얘를 을한테 팔 수도 있고 그 다음에요 자 얘는 등기까지 돼 있는 거죠. 그래서 나무들만 별도로 담보 잡히고 돈을 빌릴 수도 있습니다. 저당권 설정이 가능합니다. 이걸요 임목해 줍니다. 이렇게 해서 요거는 눈도장만 쭉 찍으시면 돼요. 자 지금부터 마지막으로 요걸 좀 기억하셔야 됩니다. 뭘 기억하냐면 자 조영남이란 사람이 한때 자 이 다른 사람 시켜서 그림 그리게 한 다음에 자기 명성을 이용해서 자 비싸게 판 적이 있었거든요. 요거는 일종의 사기입니다. 그래서 조영남이 명작을 도용해서 입건된 적이 있다는 얘기죠. 이럴 때는 독립을 시켜야 됩니다. 깜빵에 가둬놓고 이렇게 독립을 시켜야 돼요. 네 가지를 기억하세요. 명인 방법을 갖췄다. 무조건 독립성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농작물 같은 경우에는 우리 민법에 따르면 그 경작을 요하는 이 채소라든가 아니면 곡물 같은 거 있죠. 이런 것들은 다 뭐냐면 부동산 중에 독립성 인정이 된다. 이렇게 암기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임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기된 임목 그 다음에 건물 네 가지를 기억하시면 돼요. 자 지금까지 한 거 문제를 통해서 해결해 볼게요. 우리 민법에 따르면 부동산을 토지와 그 정착물로 정의하며 그 외에는 다 동산이다. 또한
정착물은요, 별도로 등기를 요하는 독립된 정착물, 대표적인 게 건물이죠. 등기를 요하지 않는 정착물인 뭐 담장이라든가 축대 이런 걸 얘기합니다. 다 이런 거 구성되어 있다는 얘기죠. 이건 다 맞는 기출된 지문 중에 맞는 형태로 바꾸는 겁니다. 그 다음에 부착된 물건을 제거 시에 물리적으로 손상을 주지 않고 제거할 수 있다면 동사로 간주되지만 물리적으로 손상을 주지 않고 제거할 수 있다 하더라도 제거 시에 건물의 기능이라든가 효용에 지장을 준다면 정착물 분단지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 아까 얘기한 수도꼭지 같은 경우는요, 제거할 때 물리적 손상을 주지 않을 겁니다. 그렇지만 이 수도꼭지 떼어내게 되면 재기능을 못하는 거죠. 그때는 정착물에 해당되는 겁니다. 자, 이게 맞는 표현이고, 임차인이 설치한 정착물, 얘네들은 동산으로 간주됩니다. 그 다음에 기술적 측면은요, 유형적 측면에서 개념이고, 경제적, 법률적 측면은요, 무형적 측면의 부동산에 해당됩니다. 여기에서, 자, 부동산의 개념을 이 정도 정리하시면 돼요.